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숨.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면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공기지킴이가 나선다. 국내 최초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방송 맑은 공기를 부탁해 박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부탁해 고민 해결사이자 공기 지킴이 이호찬입니다. 은지 씨, 제가 요즘 습관 하나가 생겼어요. 뭐야? 공기 지킴이를 하다 보니까 검색창에 공기에 대한 키워드를 막 자꾸 검색하게 돼요. 야동 검색하는 게 아니고? 기분 탓이에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눈에 보이게 설명해주고 쉽게 알기 듣게 개선책을 마련해주시는 우리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실내 환경 전문가 남기덕 선생님 나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80% 이상의 시간 동안 머무는 실내 환경을 연구하는 남기덕입니다. 혹시 사람이 하루에 공기를 얼마나 마시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1.5리터짜리 페트병이에요. 그 이 페트병으로 약 6,666개 분량의 공기를 하루에 한 사람이 마시는 공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 질이겠네요.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니까 네. 공기 질이 참 중요하네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은지 씨 혹시 추석 연휴 때 따로 계획 있으신가요? 저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 거예요. 무슨 소원이요? 시집가게에다가. 시집가게에다가. 오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 근데 우리 주부님들은 명절이 다가오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주부님들은 사실 한 끼만 해서 먹고 치우는 게 아니라 손님들 올 때마다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힘든 명절날 우리 실내 공기가 주부님까지 위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저희가 오늘 고민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왔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추석 음식들. 하지만 음식을 하는 주부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면 체내에 투입됐듯이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폐하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방 미세먼지의 습격에서 벗어날 해결 방법은?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아보자. 요리해가지고 먹는 거는 또 맛도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리하다가 나 가끔씩 그렇다? 머리도 좀 아프고 이렇게 막 먹지도 않았는데 약간 메스꺼운 것 같고 약간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뭔가 일산화탄소에 내가 좀 이렇게 노출되지 않을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주부님들이 장시간 요리를 특히 뭐 10년이고 20년 계속 주방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폐암의 발생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요리하면서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꼭 챙겨보셔야 되는 방송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고민이 깊어진다는 주인공분 함께 만나보시죠. 공부해 오늘의 사연. 명절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주부. 요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큰 걱정이라는데 그녀의 고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오늘도 고민 해결을 위해 주인공을 찾아간 공기 지킴이.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미선 주부. 때마침 저녁 시간이라 한창 요리 중이었던 그녀. 와, 대박.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리를 하면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요리하는데 걱정도 되고 애들 건강에도 신경도 쓰이고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는 또 특히나 요리를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 없이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주방 앞을 떠날 새가 없는 이미선 주부. 요리를 할 때마다 눈물 콧물이 마를 새가 없다는데 집안 전체에 퍼지는 매운 연기에 아이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 걱정스런 주방 미세먼지 주의보.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주부님이 하시는 고민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소박하게 저렇게 생겼지만 뭐 이런 모습이 명절날 모습 아닐까요? 이게 맞습니다. 지글지글 전 이렇게 튀기네. 소리 봐. 네. 이거 봐. 이 기름 냄새. 역시 음식은 튀겨야 제맛이야. 튀긴 건 다 맛있어. 맞아.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잖아요. 진짜요? 지금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연기가 바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유해물질을 변하게 되는 거죠. 연소가 돼서 이제 까맣게 타기 시작하면 이제 네. 유해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항상 요리하다가 기름 부족하면 들러붙을까 봐. 네, 이렇게 기름 부족해? 이렇게 뿌리잖아요. 눌러붙지 말라고. 이거를 저희가 한번 집안에서 이제 명절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봤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걸요, 선생님? 절대로. 그쵸? 네. 명절에는 워낙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집 공간이 이제 주방화가 되죠. 그렇죠. 이거를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맞아요. 이 음식할 때 나오는 물질들이 어떤 거길래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가스레인지에서 불완전 연소돼서 나오는 유해가스들이 있어요. 네. 또 음식물 자체도 열과 반응을 해서 미세한 초미세먼지들이 발생을 하고 네, 이렇게 전을 부치거나 튀김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쪼개진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블랙카본이라는 것들이 그 발암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 되겠다. 충격적인 주방 미세먼지의 공포. 당신의 작은 습관이 주방 미세먼지를 2배로 키운다면 우리 집 조리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면역계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주방 미세먼지 쇼크. 잠시 후 공개됩니다. 우리 안 되겠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마스크를 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살고 봐야 되니까. 그쵸, 살아야죠.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뭐야? 보기엔 좀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조리하실 때 건강상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낯선 풍경이네요. 네. 이 며느리들 주방에서 한복 곱게 차려입고 이제 음식할 때 마스크 끼고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좋지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만 알아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주부님의 사연 보면서 우리가 뭐가 문제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해 틀린 그림 찾기. 이미선 주부의 생활 속에 숨겨진 잘못된 습관은 습관 하나. 생선구이나 튀김을 할 때 재료가 타지 않도록 기름을 자주 두른다. 습관 둘. 집안의 창문과 방문을 모두 열고 요리를 한다. 습관 셋. 요리가 끝난 뒤엔 5분 정도 환기를 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을 닦아낸다. 습관 넷. 집안에 퍼진 음식 냄새는 탈취제를 뿌려서 없애준다. 어느 주부나 흔히 실천하고 있는 셀프 솔루션. 과연 이 중 주방 미세먼지 수치를 높이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 근데 보통 뭐 요리하는 주부님들 네. 다 저런 모습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음식하는 동안 창문 다 열어놔야 되는 것 같고 음식한 후에 5분 정도 환기도 시키고
뭐 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쵸.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애들이 특히 좋아하니까 생선이나 고기를 많이 구우세요, 주부님이. 근데 그럴 때 꼭 오븐을 사용하시고요. 연기가 나지 말라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꼭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가스레인지도 꼭 꼼꼼히 정리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또 위생적이시고 네. 뭐가 잘못된 건지 네, 관리를 저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감이 온다면은 네. 저는 마지막에 우리 주부님이 탈취제를 뿌렸어 거실에다가. 그리고 되게 많은 양을 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맑은 공기를 부탁해를 해봐서 알잖아요. 탈취제나 방향제 같은 화학 제품에 오히려 좀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분이 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뭔가 탈취제를 뿌린 게뭐 오게티라면 오게티?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주부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점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바로 알려주시지. 아 궁금해. 그 전에 제가 오늘도 좀 무시무시한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평소. 사실 저는 실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녹화장의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거든요. 정말요? 사실 도망가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네. 음식할 때 미세먼지랑 유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헤치기 위해 공부해가 나섰다. 직접 실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의 연구소. 이 추석하면 추석 음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맘때만 되면 다이어트는 잠시 내려놓고 일단 먹고 보자 시기거든요. 저도 추석 때면은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보면은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유해 물질들은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무심코 했던 요리가 매년 430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고, 특히 구이 요리를 할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구이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기도의 점막이나 폐 조직을 자극해서 천식,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서 암, 특히 폐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미세먼지가 그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워낙 바쁘고 또 많은 양을 요리하다 보니까 식용유를 한번 쓱 두른 그 후라이팬에다가 뭐 전도 하고 구이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식용유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식용유는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산패가 됩니다. 한번 사용했던 식용유를 또 사용하실 때는 더 위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패작용, 산화작용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식용유를 사용 후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 식용유를 사용했을 때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인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봤다. 그 결과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치가 무려 2배가 넘었고, 이것은 장시간 노출 시 간접 흡연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치. 선생님, 여기 식용유만 둘렀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저지만 주부님들은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놀라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번 사용했던, 그리고 여러 번 사용했던 식용유에다가 다시금 음식을 하실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 사용했던 식용유를 재사용 후 계란 프라이를 해봤다. 과연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역시나 식용유를 재사용했을 때 더 높은 미세먼지가 검출. 식용유를 재사용할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요리할 때 흔히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프라이팬을 코팅하고 있는 성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프라이팬을 코팅하고 있는 성분이 PFOA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플로로 옥타노익 액시드라는 그 영문명인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체내에 흡입됐을 시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면역계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또한 임산부한테서는 태아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 진짜 여기 못 있겠어. 나 어떡하지? 나 조기 퇴근하면 안 될까요? 저 마스크 주세요. 마스크 주면 전 계속 할게요. 아니 여기서 우리 환기도 제대로 못하고 성 엄청나게 많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수치로 너무 또 잔인하게 보여주시니까 나 퇴근하고 싶어. 이런 높은 수치의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두통으로 유발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실험을 하면서도 진짜 믿고 싶지 않은 수치였는데요. 이게 거의 뭐 터널이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차가 다니는 터널이요? 네. 명절 때 그냥 터널 안에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해도 거의 뭐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나. 좀 충격적이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이 조리 도구들, 네. 이런 코팅 프라이팬, 우리 다 집에 네. 이거 사이즈별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집이나 하나씩 갖고 있는 건데. 한계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 뭐 이렇게 거치대해가지고 이게 사이즈별로 정말요? 쌓여져 있거든요. 요 이제 코팅 프라이팬을 기존에 버리지 마시고 네. 물을 한 10분간 여기서 이제 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과분함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은 냄비,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서 맞아요.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리 도구들까지 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요소가 될 수 있다니까 어떡해요? 요리를 그러면 이제 뭐 어디다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발효식품만 먹어야죠. 이제 장 담그고 이제. 이런 익힌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실험 결과만 보면 매우 충격적인데요. 네. 조리도구의 특징을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좀 고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세라믹으로 돼 있다든가 스테인리스, 뭐 옛날에 썼던 무쇠 조금 무겁긴 하지만 안전한 측면에서는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엄마 이제 요리 막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주부님들 이거 꼭 보시고 아셔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이 주방에서 이제 오래 계실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호찬 씨가 빨리 가서 이런 냄비 쓰시기 전에 꿀팁들 빨리 전달해주고 오세요. 빨리. 일상에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치우는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로 가져올 수 있는 큰 변화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특별히 저희 선생님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선생님. 저희 주부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음식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유해가스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관련된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를 하셔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부님들이 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를 제거하면서 요리하시면 되는데 높이는 방법으로 습관처럼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세요. 먼저 프라이팬에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봤다. 약 10분 뒤 놀라운 결과 기준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요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평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위험 요소 중 하나. 기름이 가열되면서 발암 물질인 아크릴레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리할 때 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솔루션은 환기입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내 곰팡이 제거 솔루션에서 배웠던 환기법은 방문과 창문을 동시에 다 열고 환기를 시키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에서의 그 농도나 이런 것들 환기하는 방법하고 네. 곰팡이 제거했을 때 습기 제거하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공부의 첫 번째 솔루션. 주방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줄이는 환기 방법은 이 유해가스 미세먼지 조리하실 때는 그대로 놔두면 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를 다 미세먼지가 퍼지게 돼요. 그래서 각 방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시작이 되겠죠. 먼저 요리하기 전 거실의 미세먼지 수치를 재봤다. 27 마이크로그램으로 정상 수치.
그렇다면 요리를 할 땐 어떨까? 요리를 시작한 뒤 거실에 미세먼지 수치를 재봤더니 위험 수준인 76 마이크로그램. 주방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순식간에 거실까지 퍼졌다는 증거인데,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는 주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 곳곳에 퍼지고 있었다. 일단 미세먼지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처럼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조리하시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문들은 다 닫아주시는 게 좋고요. 창문은 30cm나 50cm 정도 열어두시고 조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식으로 환기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요리를 끝낸 뒤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린 뒤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요리가 끝난 이후에 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세먼지 유해가스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분, 길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기를 시키셔야 기존에 있는 유해가스 다 배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솔루션, 렌지 후드 100% 활용하기. 렌지 후드는 요리하실 때 항상 켜두셔야 되는데, 킬 때하고 안 킬 때하고 실내 유해가스 농도, 미세먼지 농도는 켰을 때하고 안 켰을 때 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방 미세먼지 청소기인 렌지 후드.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요리가 끝난 후와 오전에 10분씩 켜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렌지 후드는 켜놓기는 하시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청결이거든요. 천으로 됐던 것들은 세척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한 달 주기로 좀 교체를 하시고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망은 한 3개월 주기로 청소를 하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렌지 후드 필터 청소 재료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 물 한 컵이면 충분하다.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하다. 먼저 베이킹 소다 한 2스푼을 담은 뒤 식초 3분의 1컵과 물 1컵을 넣고 희석을 시켜주면 끝. 3개월에 한 번씩 지저분한 필터 망을 분리해서 베이킹 소다 세척액과 다 쓴 칫솔을 이용해 찌든 때를 제거해준다. 네, 오늘 이렇게 주방에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없애는 솔루션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주부님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제가 요리를 평소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방에서 거의 사는데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배우니까 앞으로는 그걸 좀 활용해서 아이들 건강도 그렇고 저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실내 환경 개선의 기본,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었네. 네. 환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창까지 열어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네, 완전히 반대였어요. 네, 네. 이렇게 환기라는 게 알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적당한 시간이나 방법도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안 하기만 못하는 역효과가 나잖아요. 방법을 알아야죠. 네. 유해가스는 그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음식물 조리가 끝난 뒤에도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후드 사용은 도 잊지 마시고요. 아, 이게 진짜 환기밖에 답이 없네요. 네. 요리하고 나서는. 그리고 우리 전 부칠 때 습관처럼 이렇게 기름 이렇게 탁 들고서 휙휙휙. 눌러붙지 말라고. 네, 이거는 눌러붙으면 또 닦기 힘드니까 네. 휘휘휘 많이 저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였네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명절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튀긴 음식들은 베란다에다가 그 마당에 그냥 내놓는 집들이 많거든요. 기름 날린다고. 네, 맞아요. 네. 시키려고. 이렇게 내놓을 때 그 미세먼지, 외부에서 또 침착되는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비닐이나 종이, 헝겊 등으로 거놓으셔서 공기 노출 최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주부님들 이 방송 오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왜냐면 진짜 이 명절 증후군으로 피로한 몸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 팁들을 좀 알려드려가지고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숨쉬는 공기에 대해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요. 저희 맑은 공기를 부탁해 SNS로 사연 보내주시면 이 공기 지킴이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공기에 대한 높은 관심, 공기 질을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들, 저희 맑은 공기를 부탁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들하고 아주 즐거운 추억 네. 많이 만드시면서 저희 맑은 공기를 부탁해도 본방 사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원 빌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맑은 공기를 부탁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